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은 우리 가슴의 왼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요. 크기는 주먹만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은 펌프의 역할인데요. 우리 몸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산소가 부족한 피의 경우에는 폐로 보내주는 두 가지 기능의 펌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바깥으로 이제 빼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하트 모양으로 그리죠. 심장을 보면 사실은 한 개의 펌프는 아니고 두 개의 펌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폐로 가는 펌프, 이쪽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줄 수 있는 펌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실제 펌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각 펌프에서도 아래쪽 방이에요. 그래서 구획이 나눠져 있는데 이 아래쪽 부분이 실제 펌프의 기능을 하고 이 위쪽의 구획은 피가 다시 돌아와서 피를 받을 수 있는 구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면, 이름은 여기서부터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쪽 폐펌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왼쪽이지만 이 심장이 누구의 심장이었어요? 이 아이의 심장이었죠. 그렇다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은 오른손, 아이에게 오른손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심, 이쪽은 이 아이에게 입장에서는 왼손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은 좌심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을 각각 해주면 여기는 우심이고요. 이쪽 위쪽에 있는 구획, 피를 받는 곳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방이라고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심방, 이 아래는 실이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약속을 해서 우심실, 그래서 방실, 방실 이렇게 외우고요. 그리고 이쪽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좌심인데 좌심의 방, 여기는 좌심인데 좌심의 실, 좌심실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4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펌프의 기능을 하는 것은 이 아래쪽 우심실과 좌심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심실과 좌심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얘가 피를 굉장한 힘으로 보낼 수가 있겠죠. 특히 좌심실의 경우에는, 우심실의 경우에는 사실 폐로만 보내면 돼요. 폐가 어딨냐면 이 심장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좌심실이죠. 얘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를 전부 다 보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압력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좌심실은 우심실보다 굉장히 두꺼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방과 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일단 시작은 좌심실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좌심실은 뭐 하는 곳이냐면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혈액을 보내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심실벽이 두꺼운 이런 곳입니다. 두꺼운 곳. 여기서는 엄청난 압력으로 피를 몰아내요. 그래서 엄청난 혈압으로 피를 짜내는데 그 혈압 때문에 피가 거의 요동을 치며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이때 나가는 혈관이 있을 거예요. 이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그래서 동맥이에요. 동맥인데 이쪽의 동맥은 온몸으로 가는 곳 동맥이니까 대동맥이라고 부르죠. 대동맥으로 피가 좌심실로부터 나가게 되고요. 동맥 어딘가에 손을 한번 대봅시다. 손을 대보면, 손톱 위요. 대보면 이 피가 심장의 박동에 따라 요동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죠. 이 맥박이 느껴지는, 이게 심장의 박동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혈액의 움직임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압력을, 혈관에 미치는 압력을 맥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피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 혈액은 결국에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이제 나눠질 거고, 모세혈관에 있는 수많은, 근처에 수많은 세포들이 뭘 요구하고 있냐면 이 혈액이 포함하고 있는 풍부한 산소들을 가지고 원하죠. 그래서 이 혈액들은 산소를 조직의 세포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조직세포에 다 공급을 하고 나면 이제 혈액은 산소가 부족한 피가 될 거예요. 색깔 자체가 산소가 부족한 피는 약간 빨갛지가 않고 거무죽죽하거든요. 아까는 산소가 많았다면, 좌심실에 나왔을 때는 산소가 굉장히 많았다면 이제는 산소가 부족한 피가 돼서 나오는 거죠. 다시 이제 산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심장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갈 때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이쪽은 폐펌프, 이쪽은 온몸으로 가는 온몸 펌프예요. 그러면 폐로 가야 되니까 우심 쪽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우심에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혈관은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맥이에요. 정맥인데 여기서는 대동맥에서 나온 정맥이니까 이름을 대정맥 이렇게 붙이게 되고요. 우심방의 기능은 그렇다면 여기서 뭐가 될 거냐면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을 받는 곳,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사실 그 기능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우심방에서 다시 이제 우심실로 내려갑시다. 우심실은 폐로 피를 보낼 수 있는 펌프의 기능을, 엄청난 혈압을 가지고 피를 다시 보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요동을 치며 나갈 건데, 이때 혈관은 동맥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온몸으로 가니까 대동맥이었죠. 이번에 폐로 가기 때문에 폐동맥이고요.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폐로 보내게 됩니다. 우심실의 기능도 써보죠. 우심실은 폐로 혈액을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의 피는 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피입니다. 자, 이 피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근처에 있는 폐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는 가장 산소가 많은 곳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폐에는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면서 뭘 하냐면 산소를 받아서 다시 산소가 많은 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산소 많은 피는 다시 어떻게 되냐면 온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 좌쪽 펌프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때 다시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은 정맥이에요.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맥인데 폐동맥에서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정맥이니까 이름은 폐정맥 이렇게 붙여주고요. 좌심방의 기능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폐를 돌고 온 혈액을 받는 곳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 심장 구조에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방향이 일정해야 돼요. 좌심방에서 좌심실. 그래서 모세혈관 통해서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그래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정맥, 좌심방. 이게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물구나무로 선다거나 눕는다거나 덤블링을 한다거나 그런 사유로 피가 거꾸로 솟는다면, 엄청난 혈압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피가 다시 엄청난 혈압으로 다시 피가 거꾸로 솟아서 탁 부딪힌다면 심장이 온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혈액이 거꾸로 솟는 것은 철저하게 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구조가 있냐면 판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판막은 뭐냐면요, 좀 특이해요. 구조가 문인데 이렇게 생긴 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피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거꾸로 솟으려고 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는데, 여기 펌프, 엄청난 힘으로 피를 짜내는데 피가 다시 거꾸로 솟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그 얘기는 또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냐면 여기도 엄청난 압력으로 피를 짜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 또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있어야겠죠. 여기서 엄청난 혈액을 피를 짜내는데 그거는 전부 다 동맥 쪽으로만 가야 되거든요. 근데 피가 이쪽으로 셀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피가 너무 힘을 강하게 주면 이쪽으로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과 실 사이,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위치는 어디냐라고 써준다면 우심방과 우심실, 좌심방과 좌심실, 방과 실 사이, 혹은 어디에 있냐면 동맥, 실과, 그죠? 좌심실과 대동맥, 우심실과 폐동맥.
실과 동맥 사이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심장박동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냐면 약 10만 번? 되게 많죠. 정도 하루에 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이 20만 번 뛰는 이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제 가만히 봤는데 외우지는 마시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은 우심방과 좌심방, 좌우심방과 좌우심실이 함께 움직여요. 이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쪽을 심방이라고 하고 이쪽을 심실이라고 했을 때 좌우심방 같이 움직이고 좌우심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이 모양을 이제 표현을 해주면요. 좌우심방이 일단 먼저 수축을 합니다. 수축을 하는 동안 심실은 피를 받고 있겠죠. 그 단계, 그러니까 심방이 수축하고 심실은 이완해서 피를 받고 있는 요 단계가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냐면 심방은 쉬고 있고 심실은 아까 받은 피를 수축해서 짜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심방은 이완하고 심실은 수축하는 요런 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근육이기 때문에 둘 다 쉬고 있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이 모두 다 이완하고 있는 이런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은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심실 수축하고 심방 이완하는 피가 이 심실을 모이는 요곳. 심실로 치면 피가 들어가니까 점점점 확장이 되겠죠. 확장기. 여기는 피를 짜서 바깥으로 보내는 수축기. 여기는 둘 다 쉬고 있는 휴지기. 그래서 확장기, 수축기, 휴지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게 하루에 10만 번이 반복이 됩니다. 1년이면 한 3,500만 번 반복이 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의 구조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